손자병법에서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전승사상입니다. 전승이라는 게 온전전자에 이길 승자, 그러니까 온전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기긴 이겼는데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하고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기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요즘 한참 많은 조직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죠. 성과는 올라갔는데 기업이 커지긴 했는데 그거에 따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 승리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승리는 바로 이기되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다치지 않고 이겨야 된다. 상처나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뚜렷한 철학적 어떤 그 병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그런 말을 해요. 용병의 원칙 중에 하나가 온전전자 나라국자, 전국, 상대방의 나라를 이기되 온전히 만들어 놓고 이기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깨트릴 파자 나라국자, 상대방 나라 다 깨트리고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기는 건 사실 위대한 승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군대하고 군대를 붙었을 때 온전전자 군대군자, 전군, 상대방의 군대를 요즘 말로 하면 상처나지 않고 이기는 게 상책이고 상대방을 다 목을 베버리고 모든 포로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이긴 그야말로 파군이라 그러는데 깨트릴 파자, 즉 상대방의 군대를 깨고 이긴 승리는 하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기되 어떻게 이길지를 고민해 보라는 것. 이것이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백전백승은 비선지선자야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거? 그건 장군이 가져야 될 위대한 선중의 선의 신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100번 써서 100번 이기는 게 뭐가 나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100번 다 이기겠다는 신념 때문에 나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한다면 결국 그 승리가 오래 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병법엔 아마 여러분들 동네 축구하면서도 가장 최고의 좋은 승리는 아마 이 손자병법에 나올 겁니다. 부전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부전이 굴인지병.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거야말로. 상대방의 병력을 굴복시키는 거야말로. 이게 선지선자라.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겁니다. 이기는 게 베스트라면 싸우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기는 거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바로 이런 따뜻한 휴머니즘의 승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승리를 4가지 단계로 나눠요. 가장 최고의 승리는 뭐냐? 이 상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상의 군대는 7벌자의 꾀모자, 즉 상대방의 의도를 꺾어버리고 끝내는 전쟁을 하는 군대가 상병이라는 겁니다. 이 벌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어쨌든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스스로 무릎 꿇게 하라는 거죠. 이것만큼 위대한 승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증강하고 미사일을 준비하는 게 그걸 써먹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바로 이 벌모, 상대방의 싸우려는 의지를 꺾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국방이라고 할 때 이 방은 방어라는 방자입니다. 공격할 공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승리는 상대방이 나를 덤비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군대요, 최고의 전략적 사유라는 겁니다. 그 밑이 7벌자 외교교자, 벌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변을 쳐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붙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도와줄 사람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가 바로 벌병입니다. 7벌자 군대병자, 다이렉트로 붙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겨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겨봤자 상처뿐인 승리죠. 그래서 이 3번째 벌병부터는 하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최하책이 뭐겠습니까? 공성입니다. 상대방의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싸우려는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지키겠다는 것이지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싸우려는 의도가 없는데 무작정 그야말로
사다리를 놓고 그냥 병사들을 거기서 개미처럼 기어오르게 하면 결국 이건 10배의 전력을 갖고도 이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그런 경고를 해요. 장군이 이길 수 있다는 신념만 갖고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밑에 있는 병력으로 하여금 싸우지 않겠다고 틀어박혀 있는 그 적의 성벽을 향해서 개미처럼 기어오르게 한다면 병력의 3분의 1을 잃고도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무리한 성 공격의 최악의 재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성지법이라 그러는데 싸우지 않겠다고 움츠리고 있는 상대방의 성을 깰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득이 전법입니다. 부득이란 뜻이 뭡니까? 어쩔 수 없을 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온전할 전자 전승을 꿈꾸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승리보단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야말로 진정한 손자가 얘기하는 위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승리의 방법이 있어요. 지피지기, 즉 상대방을 알고 나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근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면 백전불태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만 대부분들 백전백승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손자병법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안 입을 자 위태로울 태자. 우리 모두 위태롭지 않고 우리 모두 다치지 않고 적어도 지지 않는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위대한 승리는요,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겁니다. 이 깨지지 않는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죠. 어떤 전투에서도 깨지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평균적 승리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 의사결정에서 주목되는 게 바로 지피지기라고 하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보다 밑에 등급이 부지피지기예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에서는 잘 모를 때 이때는 왜 1승1부란 표현을 씁니다. 한 번은 이기지만 한 번은 진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승률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최악이 뭐겠습니까? 부지피부직입니다. 어떤 데이터도 없이 어떠한 현장에 대한 철저한 자료도 없이 상대방도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도 모르고 그저 싸워서 이기겠다는 신점, 누군가 도와주겠다는 바람, 그리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이것만 갖고 싸우면 매전 필타라.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워지고 그 위태로움은 결국은 조직과 조직원의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 이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다치지 않고 그리고 상처나지 않는 승리, 이런 승리야말로 2500년 전 이 손자병법에서 꿈꿨던 위대한 승리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